네, 이제는 2차 시에서 공개 열쇠 암호가 만들어내는 전자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공개 열쇠 암호라고 했는데요. 공개 열쇠 암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대칭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쌍의 비밀번호가 있는 겁니다. 공개 열쇠 암호는 누구에게나 공개하니까 비밀이라고 할 수까지는 없고, 다른 하나는 나 혼자만 사용하는 암호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비대칭키 암호, 즉 공개 열쇠 암호를 사용하면 전자서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상사회를 만들려면은 온갖 종류의 암호 기술이 종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기에 RSA 어쩌고 쭉 나와 있는데, RSA는 소인수분해 문제에 기반한 것이고요. DSA는 전자서명을 뜻합니다. 디지털 시그네처. 그리고 앞에 K가 붙은 것은 한국에서 만든 표준을 뜻합니다. 자, 가상사회라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직접 관공서에 가거나 또는 직접 거래 당사자를 만나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거의 모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은행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지 특별하게 그런 필요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각종 암호 기술을 다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활동하는 거의 모든 생활을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복잡한 그림들이 자꾸 나올 텐데요. 그런 그림들에는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선 RSA는 소인수분해가 어렵다는 것을 사용했다고 했어요. 세 사람의 이름 첫 글자를 뜬 것입니다. 예전 컴퓨터에서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H라고 쓴 해쉬 함수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산대수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이산대수 문제는 X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를 다 할 때 X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 어렵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없다면 말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해시 함수로 저기에 나와 있는 것도 지금은 이미 그 다음 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은 복잡한데, 그림이 자꾸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복잡한 그림을 설명도 안 해주고 자꾸 바꾸나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암호를 응용하는 방식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단히 복잡한 여러 방법들이 있고, ISO라고 하는 국제 표준에서도 온갖 종류의 방식들이 다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저걸 쓸 거야, 또는 한국은 저걸 쓸 거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 너네는 왜 너네 것만 쓰냐, 미국 표준도 이제 집어넣어라,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죠. 자, 누구든지 나에게 암호문을 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내 친구가 보낸 것인지 나에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보낸 암호인지 어떻게 구별하죠? 누구든지 암호문은 다 보낼 수 있어요. 자, 금고 열쇠를 딱 2명이 가지고 있다면, 옛날 대칭기에서는 딱 2명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내가 쓴 거야 어쩌고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아도 이거 제가 썼구나 알아요. 하지만 누구든지 우체통에 편지를 넣을 수가 있으면은 그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봉투에다가는 거짓말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정말로 이 사람이 무슨 김정은이다, 정말로 김정은이 보낸 것인지, 또는 이것이 트럼프다, 정말로 트럼프가 보낸 것인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서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공개 열쇠 암호는 기본적으로 키가 2개가 있다고 했어요. 공개하는 열쇠와 비밀 열쇠. 자, 그런데 잘 보니까
얘네들 암호문으로 바꾸는 공개 열쇠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읽어보는 비밀 열쇠를 철수가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가만 보니까 이거 뭐야 비밀 열쇠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공개 열쇠를 적용해도 이제 문서가 읽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문서에다가 비밀 열쇠를 먼저 적용해요. 그리고 보내줍니다. 그 편지에는 철수하고 적어서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받는 영희는 어떻게 됩니까? 철수가 공개한 열쇠를 사용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철수가 공개한 걸 사용해서 읽어보면은 이 문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나 철수야 라고 적어서 비밀 열쇠를 먼저 적용하면은 누구도 그걸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비밀 열쇠는 철수 혼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받는 사람은 공개된 열쇠를 사용해서 읽어보면은 거기에 나 철수야 데이트하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저기에 영어로 써진 것, authentication. 보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보낸 것이다 라고 인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뭐 도장, 인감도장 같은 거죠. 그런 걸 찍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를 했다든지 또는 거래를 하셨다면 잘 알겠지만 그런 걸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잘 압니다. 계약이 복잡해서 뭐 문서가 뭐 한 10장쯤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장에다가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으면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은 마지막 거는 진짜인데 그 앞에 페이지에서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같은 데 가보시면은 첫 번째 페이지를 약간 접어서 두 번째 페이지와 이렇게 겹치게 놓습니다. 그리고 겹치게 놓은 자리에다가 서명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장이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도 똑같이 겹쳐놓고 그 겹친 자리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죠. 이렇게 해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쭉 해서 제일 마지막까지가 모두가 연결되고 연결이 된 한 개의 문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시 함수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자, 여러분이 문서를 100페이지짜리를 보낸다고 해봐요. 100페이지짜리를 보낼 때 1페이지와 2페이지, 2페이지와 3페이지 계속 연결해서 이거를 인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같은 것이라고. 자,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해시 함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저기 중간에 있는 까만색의 메시지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이 두 장을 겹치고 거기에 서명을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지문을 찍어도 되죠. 자,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다. 어떻게 합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지문을 조사하면 돼요. 이 사람의 각종 증명서니 뭐니 온갖 추천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손가락을 잘라서 붙이지 않았으면 이 사람 지문 하나만 조사하면 됩니다. 자, 그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어떤 1메가짜리 텍스트를 이것이 진짜 그것이다. 이 텍스트에서 글자 한 개도 바뀌지 않았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이 지문에 해당되는 그 메시지의 지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180비트, 0이나 또는 1로 이루어진 180개 그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동영상도 그냥 아주 짧은 한 줄짜리 다이제스트를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그 동영상에서 픽셀 하나를 바꾸거나 점 하나를 바꾸면은 다이제스트가 바뀌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서명은 그 동영상 자체의 전자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영상을 아주 180비트 길이의 아주 짧은 지문에 해당되는 다이제스트로 만들었으면
이 다이제스트에다가 전자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 동영상은 따로 암호로 보내요. 그러면은 받는 사람은 우선 암호로 보내면은 그것을 읽어보고 이것이 정말 원래 보낸 오리지널한 암호, 오리지널한 동영상인지를 확인을 하려면은 그것을 해시 함수라는 걸 사용해서 다이제스트를 만들고 그 다이제스트의 전자 서명을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실처럼 가상사회와 제법 비슷하게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는 전자서명이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 전자서명이 나온 것은 그러니까 비대칭키라고 하는 공개열쇠 암호가 우수해서 예전에 사용하던 암호보다 더 뛰어나서 전자서명이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전자서명이 필요했던 이유는 누구든지 나에게 가짜 암호문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자서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전자서명이 있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제 그 가상사회에다 적용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다음 차시에는 영지식 증명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목표로 하겠습니다. 영지식 증명도 비대칭키 암호와 마찬가지로 사실 비대칭키 암호는 어떤 분들에게는 처음에는 이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개념인데요. 영지식 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걸 증명을 하는데 내가 부자야라는 걸 증명하려면 간단하죠. 그냥 내 통장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통장을 보여주기는 싫어요. 하지만 부자라는 것도 또 증명하고 싶어요.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